정말 꽃이 많은 섬이에요. 벌써부터 이 섬이 좋아졌어요. 여기서 살게 되다니 정말 기뻐요.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들었어요. 이 섬에 사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에요. 그렇죠? 빨강머리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교사가 되는 그 시대에 아주 진취적인 여성이었어요. 애는 상상하고 꿈꿨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갔고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울하고 억압되어 있고 딸로서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었던 그 시절을 살면서 고단한 현실을 잊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앤이 상상했던 것처럼 저도 상상을 했죠. 언젠간 저 아름다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가고 싶다고 말이죠. 저 썸머의 신간 앤 아직도 난 내가 필요해는 30이 넘어서 빨강머리 앤의 배경이 된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여행하는 중에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재구성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내 어린 시절은 온통 뿌연 잿빛의 풍경으로 가득했다. 꾸불꾸불한 골목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뒤엉켜 있는 연립 빌라들과 시멘트 벽이 그대로 노출된 흙집들이 가득한 동네. 성인이 될 때까지 나는 그곳에서 살았다. 심지어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마당 위를 막아버려 대낮에도 작은 빛 한 점 들지 않을 만큼 어두운 한옥이었다. 낮은 천장과 어두운 방이 상상력을 제한해서였을까? 나는 또래들이 열광하는 공주나 마법 소녀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.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예쁜 공주와 나의 거리감이 도무지 좁혀지지 않았다.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유리구두를 신은 내 모습이라니. 창호지를 바른 방문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낡은 한옥에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? 어느 늦은 오후 좁고 어두운 방에서 습관처럼 TV를 틀었다. 마침 낡은 무채색 원피스를 입은 볼품없는 여자아이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. 그 작은 시골 마을은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있는 에이본리였다.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당시 에이본리를 에이본리로 생각했을 만큼 전혀 배경 지식이 없었지만 그 이야기에 엉덩이도 떼지 않고 집중했다. 지금이야 SNS와 인터넷이 발달했으니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풍경을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해외 풍경을 보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다. 나는 그렇게 안방에 홀로 앉아 앤과 함께 푸르고 빛나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선명한 색채에 흠뻑 빠져들었다. 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찾았다. 도서관 구석에 있던 창조사의 앤 전집을 읽고 애니메이션을 정주행했다.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았다. 그렇게 언젠가 소설의 배경이 된 그 섬에 가보고 싶다고 소망했다. 내가 앤을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아이의 돌잔치를 막 치렀던 해 여름, 내게 생일 선물로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다.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2번 비행기를 갈아타는 여행은 선물이라기보다는 벌칙에 가까운 느낌이었다. 하지만 캐나다 귀퉁이에 있는 이 작은 섬에 언제 또 갈 수 있을까 싶었다. 그래서 미국 유학이 끝나기 전 오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로 했다. 여행이 결정되면서 다시 한번 소설 빨강머리엔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. 30이 넘어 다시 소설을 읽으며 내가 왜 그토록 이 이야기를 좋아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. 모난 성격, 수치심, 자격지심, 조절되지 못한 감정 등 똑바로 바라보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소설 속에 담겨 있었다. 마거리 폴은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하기에서 내면 아이와의 대화 과정을 진행할 때 인형이나 어렸을 때 사진을 놓고 내면 아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. 이 과정을 통해 본능적 수준에 있던 내면의 감정이 의식 위로 떠오른다는 것이다. 빨강머리엔 이야기는 내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감정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. 그렇게 소설을 다시 읽으며 그리고 무척이나 아름다운 섬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지금까지 애써 무시하고 외면해왔던 나의 내면 아이를 마주할 수 있었다.
나는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다.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버림받았지만 그 사실을 애써 부정했다. 저장 강박이 있는 어머니를 절약하는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생각했고 광신도였던 아버지를 믿음의 가장이라 믿었다. 집을 떠나 혼자 살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는 그럭저럭 생존 방식이었을지 모르겠다.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이 생존 방식을 버리지 못한 나는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. 거센 파도가 올 때는 처절하게 혼자 견뎠다. 그러다 조금 잠잠해져 버틸만해지면 부모에게 애정을 구걸하고 그 곁을 맴돌기를 반복했다. 이역만리 타국에서 아기를 키울 때쯤 나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. 벼랑 끝에 몰려서야 비로소 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. 아기가 낮잠을 자고 밤잠을 자는 시간은 오롯이 내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, 신념을 돌아보는 데 쏟았다.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부모 아래에서 성장한 나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다. 그렇게 엮이는 가족, 나르시시스트, 가스라이팅 등의 개념을 배우며 그제서야 내 삶이 하나둘씩 이해되었다.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조금씩 내 어린 시절을 직면할 준비가 된 듯했다. 그렇게 화창하고 눈이 부실 만큼 맑은 어느 여름날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도착했다. 주도인 샬롯타운에 예약한 호텔방으로 들어가니 큰 창으로 섬의 풍경이 펼쳐졌다. 푸른 숲과 반짝이는 바다, 그 사이로 하얀 요트와 크루즈가 움직이고 있었다. 잿빛이었던 어린 시절을 선명한 색깔로 물들어 주었던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.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며 깨닫게 된 좋은 기억들도 있다. 다시 만난 어린 시절의 나는 내 기억보다 훨씬 똑똑하고 참을성이 많고 따뜻하고 영특했다. 또한 오랫동안 어린 시절의 나는 고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다.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었다. 하지만 앤에게 린드 부인, 매슈 아저씨, 마음의 벗, 다이애나가 있었던 것처럼 내 곁을 지켜주었던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.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다녀온 지 이제 6년이 흘렀지만 여행을 통해 만나본 내면 아이와의 대화는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다.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가난하고 외로웠던 유년 시절의 나를 위로해준 마음의 벗 앤을 성인이 되어 만나는 과정에서 다시 써내려간 기록이다. 친구가 없었던 앤이 유리창 한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케이티 모리스라고 부르며 친구 삼아 놀았었는데요. 그 책장도 보았고요. 앤이 멋지게 신앙송을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갔던 흰모래 마을 호텔도 가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런 앤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갈 힘과 희망을 얻곤 했던 제 내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었습니다.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곤란했던 중학생 나,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던 초등학생 나, 부모의 사랑이 아직도 고팠던 대학생 나를 지나서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내면 아이를 위로해준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. 남보다 특별한 아이를 키우게 된 것처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이다. 매슈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에 앤은 저녁 노을이 내려앉은 에이본리를 바라보았다. 저 멀리 펼쳐진 바닷가에는 자줏빛 안개가 피어올랐고 서쪽에는 형형색색 부드럽게 어우러진 빛깔의 음영이 있었고 호수 위로 한층 더 고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. 앤은 그 평온과 고요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마움을 전했다. 정든 세상아, 정말 아름답구나.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게 기뻐.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고속도로처럼 고진 것만은 아니다.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던 길은 좁아질 수도 있고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수 있다. 하지만 치유되고 성장한 내면 아이와 함께라면 이전보다 훨씬 더 걸어갈 만하다. 그리고 앤의 말처럼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고 생각되어도 주위를 둘러보면 그 길은 다른 길로 향하는 모퉁이였는지도 모른다. 소설 빨강머리 앤의 마지막 문장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피파가 지나간다 중 한 소절로 이 책을 마친다. 하느님 하늘에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평온하도다.